안녕하세요. KBS 재난방송센터의 김현경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때 아닌 초여름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AI는 보통 겨울철 철새가 많이 옮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엔 철새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기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던 제주도. 축산 농가뿐 아니라 토종 재래닭의 혈통을 보존해오던 이 공공기관의 닭들도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됐습니다. 종보존하는 게 주 업무인데 사실 이번 제주 재래닭이 예방적 살처분되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한 전통시장, 닭장이 대부분 텅 비었습니다. AI 확산으로 닭을 서둘러 도축하거나 헐값에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AI로 올해 4월 초까지 3,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처분됐습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발생한 겁니다. 과거 AI는 주로 겨울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돼 발생했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철새와 관련 없는 초여름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AI는 국내 닭이나 오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전파되는 순환 감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는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농가에선 작은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AI는 인체 감염 보고가 없는 유형이며 닭이나 오리는 7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해 먹으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운동 삼아 즐기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자칫 부주의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사고는 이맘때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사고 통계를 보면 해마다 6,000건 안팎의 사고가 나고 사고로 인해 1년에 평균 5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크게 늘기 시작해서 이달 6월에 해마다 평균 7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번거롭더라도 안전모와 보호대 등을 꼭 착용해야 하고요. 사고 원인을 보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많은 만큼 교통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이때 주의할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는 한여름이 아니라 오히려 이맘때 6월이라고 합니다. 자외선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 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단소매에 반바지 차림이 많은데요. 자외선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햇빛이 많이 비칠 때 그늘막에 들어가면 되니까 특별히 선크림은 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외선이 강해도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나요? 한여름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외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요. 모두 맞을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A, B, C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자외선 C는 높은 상공에 있는 오존층에서 차단되는 반면 자외선 B와 A는 오존층을 뚫고 지상에 도달해 인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 파장이 긴 자외선 A는 피부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기미, 주근깨 등을 일으키고 피부 노화를 유발합니다. 자외선 B는 표피층에 직접 영향을 줘 피부 화상, 심하면 피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외선 B가 자외선 A보다 100배 정도 강한데 문제는 우리 자외선 안에서는 또 자외선 A가 약 10배 내지 100배 정도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외선 A, B를 모두 다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자외선은 한여름인 8월에 가장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5년간 총 자외선 지수를 살펴보면 이맘때인 6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줄어들면 자외선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은 충분히 회복되지를 못하고 습도는 낮기 때문에 훨씬 자외선에 도달하는 양이 많습니다.
실내나 차 안은 유리창이 있어 자외선을 막아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외선 A는 유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구름이 많은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에 산란되거나 반사돼 맑은 날만큼 자외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피부에 침투한 자외선은 그대로 남아 축적됩니다. 자외선의 양이 축적이 되고 늘어나서 총량이 증가하면 결국은 피부는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서서히 피부 노화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자외선이 축적되는 걸 막으려면 평상시에도 자외선 차단에 꾸준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PA는 자외선 A, SPF는 자외선 B의 차단 지수인데요. 자외선 B만 차단하는 제품보다 A와 B를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맨 얼굴에 자외선을 쪼이자 자외선에 노출된 얼굴 대부분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번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른 뒤 자외선을 쪼였는데요. 맨 얼굴일 때와 달리 하얀 부분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단제를 발랐어도 2시간이 지난 뒤엔 어떨까요? 차단제 일부가 지워져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의 양을 충분히 짜서 피부에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트러블이 자꾸 나시는 분들은 오일 성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바르고 일상생활에선 SPF 15 이상, 야외 활동을 할 땐 30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치아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일은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1개월간 치과를 찾지 않았다면 이달 안에 서둘러야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